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5개국어에 능통하신 탁월한 지도자이십니다. 500만 과학기술인의 희망, 부부의 결단으로 이공계를 살릴 유일한 분입니다. 한나라도 대표로서 천막 강사의 신화를 만드신 박근혜 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신화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참 많은 분들을 요즘 만나 뵙고 또 많은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반갑고 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을 만난다는 이런 그 느낌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국회에서 그 이공계 출신은 숫자가 적고 그래서 참 외롭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에 127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공계 출신은 저하고 또 이 앞에 계신 서상기 의원님하고 이렇게 딱 두 사람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 얼마나 반갑고 소중한 자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김상주 교수님, 그리고 윤덕영 교수님, 그리고 조현기 교수님 세 분 공동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멀리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의 대학, 또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오신 부산 영재과학고 학부모님들과 또 기술사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경과 보고와 임원 소개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요즘은 과학의 날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며칠 후 4월 21일이면 과학의 날로 제정된 지 40주년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없는 살림에도 과학기술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또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월에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것이 더욱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과학기술혁신 포럼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책임지는 포럼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저는 지난 2005년도에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북핵 문제가 교착상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와 만나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또 북핵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우는 중관촌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 규모로 보나 또 연구 인력, 그 행정가들의 열정을 보면서 참 무섭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진타오 주석을 그때 만나서 중간촌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분 표정이 밝아지면서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아주 신이 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도 칭화대학을 나온 이공계 출신 지도자입니다. 저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지도자의 의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인도 이 두 나라의 성장 속도가 아주 무섭습니다. 단지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 경쟁력까지 갖추고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뒤쫓고 있습니다. 중국은 70년대 말부터 국가적으로 과학기술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당성도 묻지 않고 또 사상도 묻지 않고 과학기술인은 무조건 보호했고 피부 색깔이나 국적도 따지지 않고서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인을 모셔오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개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세계 100위권에 드는 대학의 최고 인재 1000명을 유치해서 세계 인류학과 100개를 만들겠다는 111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매년 15%씩 높아지고 있고 첨단 기술 산업은 연평균 21%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여 개의 연구기관이 있고 755만 명이라는 엄청난 연구 인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포항공대를 수석 졸업한 여학생이 의대에 편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이것이 충격을 넘어서 정말 가슴 아픈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전에는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으면 제일 많이 나왔던 답이 선생님, 과학자, 장군, 의사, 대통령 이렇게 하는 시기였는데 요즘 아이들한테 물었을 때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아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아이들 탓이고 학생들 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핵심 연구 인력인 포스닥 연구원들은 날밤을 새워가면서 연구에 몰두해도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은 연구하는 시간보다 연구 과제를 따러 다니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IMF 때는 이공계 연구 인력들이 제일 먼저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누가 과학기술인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누가 자녀들을 이공계로 보내겠습니까?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40년에 걸쳐서 쌓아올린 과학기술 기반을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도록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은 앞으로 사람과 과학기술밖에 없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교육 이 두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전략을 새롭게 짜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입과 머리로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정권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정말 과학기술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지도자가 나서서 국가 역량을 과학기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과학기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입니다.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들이 다시 몰려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투자와 교육혁명, 이공계 우대정책, 처우 개선 등 전방위적인 혁신 프로그램을 일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은퇴 후까지 보장하는 획기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합니다. 장학금을 조금 더 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데 장학금만 더 준다고 이공계를 선택할 학생은 없습니다. 장학금에다가 가능하면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고 우수한 학생은 국비 유학으로 세계 최고의 대학과 연구소에 보내야 합니다. 과학고등학교 운영도 바꿔야 합니다. 과학고등학교 출신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의대라고 합니다. 과학고등학교를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연구 인력의 임금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출연 연구원들의 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출연 연구소들의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 제도도 개선을 해서 연구원들이 프로젝트 따러 다니는데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과학기술인 연금 제도도 도입해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18세기 말에 프랑스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국가의 미래는 군인과 관료와 과학기술자의 우수성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세 학교, 에콜 밀리테르, 에콜 노르말 수페리얼, 그리고 에콜 폴리테크닉을 세웠습니다.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따로 있지만 국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치자면 과학기술인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수한 과학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하향 평준화의 늪을 헤매고 있습니다. 부모나 학생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우수 인력의 확보도 어렵습니다. 교육혁명을 제대로 해서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산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학교에 맞는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학생 선발에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술주도 성장을 하려면 적어도 20년 내지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국가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GDP 대비 3% 수준인 우리 국가 전체의 R&D 투자를 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그런 구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재정 투자도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민간의 R&D 투자가 대폭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위해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얼마 전에 기업의 R&D 투자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재경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기초기술연구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응용기술연구는 기업이 잘합니다. 그렇지만 기초기술연구는 국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 초강대국인 이 미국의 힘은 기초과학의 연구에서 나옵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내공도 탄탄한 기초과학 연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R&D 예산의 25%에 불과한 기초과학 연구 투자를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IT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IT는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경쟁력을 가진 분야입니다. IT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전통 산업과 결합하게 되면 정통 산업의 첨단화, 고도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IT 산업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규제의 완화입니다. 우리 IT 산업은 지금 생산자 중심의 체제입니다. 국가가 발전을 주도하면서 온갖 규제를 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는 이런 방식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IT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세계 시장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또 불과 몇 달 만에 기술이 이렇게 달라지는 통신 분야에 왜 이렇게 많은 규제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소비자인 국민입니다. 통신회사가 수조 원의 이익을 내고 핸드폰 같은 통신기기가 생활 필수품이 된 지금도 통신 요금이 규제에 묶여 있어가지고 국민은 비싼 요금을 내야 합니다. 통신산업을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체제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의 부담도 줄일 수가 있고 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칸막이 규제, 요금 규제, 보조금 규제 등 이런 각종 규제를 풀면은 통신요금은 지금보다도 한 30% 정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대신에 국가는 IT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됩니다. 과거 CDMA의 기술 개발에 성공했듯이 세계 IT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또 IT 소프트웨어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한미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 FTA를 기회로 만들고 인류 국가로 우리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10년 후에 우리가 먹고 살아갈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자세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과학기술에 대한 애정이 있는 국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지 또 대통령의 의지와 판단이 국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느끼면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과학 입국의 기치를 내걸고 국가가 강력하게 과학기술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는 과학기술인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과학기술인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고심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많이 방문하셨던 곳도 과학기술 연구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지도자가 과학기술에 신경을 쓰고 국가 정책에 집중을 하니까 자연히 이공계의 우수 인력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공계 인재들의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저는 아버지와 과학기술인들이 청와대에서 또 현장에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서로 돕는 것을 보면서 제 진로를 바꿨습니다. 제가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70학번인데 고등학교 때는 저는 문과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나라가 수출 10억 달러의 돌파를 앞에 두고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100억 달러 수출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때 주목한 것이 바로 전자산업이었습니다. 조그만 트란지스터 하나가 20달러 내지 30달러를 하고 또 007 가방 이 하나에 트란지스터를 넣는 분량이면 이것이 몇만 달러를 한다고 하니까 당시에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또 무공해 산업이고 손기술이 좋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적합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자산업을 키우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산업 여군이 되어서 나라에 기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문과에서 이공계로 바꾸고 전자공학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불의의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시지만 않았다면 아마 저도 지금쯤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IT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진흥은 지도자의 의지와 열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피 속에 과학기술에 대한 애정, 열정의 DNA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뵈니까 이 자리에 부산의 영재과학고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저 자신이 공학도 출신으로서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힘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땅에 키스트가 세워지고 세계에 나가 있던 과학자들이 애국심 하나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과학기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역들이시고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오신 분들에게 저는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제1의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2의 과학기술 전성기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제1의 과학기술 전성기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제2의 과학기술 전성기가 또 다른 도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선진 한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구국의 심정으로 이공계를 살려내고
또 과학기술을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